데일리 문학 1권 2주차 수요일 사회편. 돈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박현희. 세상에서 가장 쓸모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쓸모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 아닐까요?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막이나 산속에서 조난을 당했다면 어떨까요? 주머니 가득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겠죠? 왜 사람들은 쓸모도 없는 것을 돈이라고 정했을까요? 쌀이나 옷감처럼 정말 쓸모 있는 것을 돈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평생 돈을 안 쓰고 산 사람도 있을까? 어떤 사람이 돈 한 푼도 없이 한 번도 돈을 써보지 않고 평생을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 너무 불쌍해, 너무 가난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었나요?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났나요? 우리 생활과 돈은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 없이 사는 생활을 상상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 사람이 삼국시대 백제의 한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돈을 사용하게 된 건 조선시대 후반이 되어서야 가능한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돈 한 푼 안 쓰고 평생을 사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죠. 옛날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필요한 물건은 스스로 생산했어요. 집이 필요하면 스스로 집을 짓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했죠. 그렇다고는 해도 필요한 물건을 모두 스스로 마련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럴 때는 생산한 물건 중에 남는 것을 가지고 장에 나가서 필요한 물건과 바꾸었어요. 우리 집은 땔감이 많고 돌쇠네는 옷감이 많다면 땔감과 옷감을 맞바꾸었죠. 이렇게 물건과 물건을 직접 교환하는 것을 물물 교환이라고 했어요.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 이모저모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옷감이 필요하지만 돌쇠네는 땔감이 필요했고 생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생선을 땔감과 바꿀 집을 찾고 그 다음에 생선과 옷감을 바꿔야 하니 참 복잡하겠죠. 게다가 땔감은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먼 거리까지 운반하기가 곤란했대요. 생선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거래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안 되는 문제까지 겹치니 어려웠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때 거래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쉽게 변질되지 않는 것, 너무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 것이라면 좋겠죠? 이런저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면서 거래의 기준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소금이나 쌀, 비단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변질되고 무겁긴 마찬가지였죠. 돈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돈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죠. 처음에는 금이나 은, 구리를 무게를 재서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일정한 모양으로 금화, 은화, 동화를 만들어냈대요. 따로 무게를 재보지 않아도 동전의 모양을 보고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진 것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아주 편리했어요. 돈이 생겨났다고 해서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사용한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사용해 보니 정말 편리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게 됐어요. 돈을 사용하면서 거래가 편리해지자 돈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 거래가 훨씬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래를 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면 스스로 생산할 때에 비해서 좋은 점이 더 많았죠.
예를 들어 자기가 잘 생산하는 품목만을 집중해서 생산하면 이것저것 생산할 때보다 훨씬 능률이 오르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요. 또 자기가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나머지는 팔아서 다른 물건을 사면 되니까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었죠. 거래가 점점 늘어나자 더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금이나 은으로 만든 동전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게다가 큰 거래를 위해선 아주 많은 동전이 필요했을 텐데 어때요? 무거웠겠죠? 공리를 거듭한 끝에 사람들은 종이로 돈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지폐예요. 그런데 요즘은 동전이나 지폐 말고도 돈처럼 사용하는 게 또 있어요. 어른들은 마트에 가면 돈 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해요. 돈은 아니지만 돈처럼 쓰이는 이 카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플라스틱 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키워드 읽기. 돈의 가치. 돈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돈은 물물 교환 대신 사회적 약속을 통해 경제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돈의 가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해요. 물건은 그대로인데 시간이 지나 돈을 더 적게 내거나 많이 내야 할 때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던 사례로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을 들 수 있어요. 독일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책임으로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돈을 계속 발행했어요. 이로 인해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져 사과 하나를 사기 위해 수천만 원이나 내야 했답니다. 흔히 물가가 오른다는 말로 실제로 그 물건의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에 쓰이지만 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찍어 돈의 가치가 떨어졌음을 표현하기도 해요. 전자화폐. 부모님이 물건을 산 뒤에 주로 무엇으로 계산을 하나요? 요즘에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많이 써요. 흔히 돈이라고 하면 지폐와 동전 같은 현금을 떠올리지만 지금은 현금 없어도 얼마든지 결제를 하고 값을 치러요. 신용카드는 물론 이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미래에는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현금보다는 전자화폐가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돼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전자화폐가 사용되고 있고 전자화폐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해킹 등에 취약한 단점도 있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전자화폐를 통해 안전한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연구하고 있대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역화폐. 화폐 중에는 정해진 지역 내에서만 상품과 서비스로 교환되는 지역화폐가 있어요.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곤 하죠. 지역화폐. 화폐 중에는 정해진 지역 내에서만 상품과 서비스로 교환되는 지역화폐가 있어요.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곤 하죠. 지역화폐는 형태가 다양한데 상품권처럼 종이로 된 형태도 있고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형도 있고 선불 또는 충전을 통해 사용하는 카드형도 있어요. 지역화폐의 목적은 지역의 작은 가게들이 잘 이용되도록 돕는 데 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벌어 매번 인터넷 쇼핑만 하고 큰 도시의 대형 할인 매장, 백화점에서만 물건을 산다면 지역의 작은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역화폐는 우리가 이런 지역의 전통시장과 작은 상점 등에서 돈을 쓰도록 유도해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게 도와줘요. 따라서 대규모 체인점이라든가 일정 매출 이상의 규모가 큰 가게에서는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비율로 할인을 해줘요. 업체들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게를 홍보할 수 있으며 일반 신용카드보다 더 적은 수수료를 내고 카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지역화폐는 지역 내의 거래, 생산, 소비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키워드 질문 1.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을까요? 2. 화폐에 왜 그 나라의 대표 인물이나 문화유산을 그려넣을까요?